이번에 시작할 내용은 리디노미네이션. 이게 뭐냐면 화폐 개혁 이건데 지금 계속 썰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은 하는 총재가 아니라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애매하게 했어요. 할 수도 있어. 필요해. 3월 달에 필요해라 말해놓고서 막 여론이 이상하니까 아직 계획 없어 라고 지금 얼버무려 놓은 상태예요. 그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재테크를 하더라도 어디 돈을 묻어놓고 하더라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화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골자가 1,000원을 1원으로 떨구자. 주식으로 치면 감자를 하자. 1,000주를 한 주를 줄이자 이 얘기예요. 뭐냐면 1,000원을 1원으로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우리 맨날 1,000원으로 알고 있던 1,000원짜리가 1원이네? 착시 효과가 난다는 거죠. 물가가 싸네? 그럼 돈을 더 써볼까?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 지금 경제가 좀 시들시들하니까 지금 이때 해가지고 경제를 한번 활성화해보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 싶은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 면, 좋은 면만 보면 그런 거고 나쁜 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원이 1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 단순한 얘기인 거고 1,000만 원이 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이 뭐냐면 1,000만 원이 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받는 사람은 뭐냐면은 5,000원. 그쵸? 5,000원 맞네. 500만 원을 받아도 이게 뭐냐면 1억이 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1억이 10만 원. 다시 말하면 5억짜리 집이 5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만 생각했을 때도 싸다고 해서 음식값도 오를 거고, 예, 내 씀씀이도 커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씀씀이가 크니까 돈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집값도 저렴해졌다고 생각할 거고, 애게 내 집이 50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은 더 받아야지. 옛날 말투가 나오는 거죠. 10만 원이 뭐예요? 벌써 1억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은 더 받아야지. 나 집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내놓을게요. 예전에는 단위가 클 때는 집을 내놓을 때 6억, 5억이요, 5억 1천이요, 5억 2천이요, 1,000만 원 단위로 올렸다 치면 지금은 이제 집값을 5억이요, 6억이요, 7억이요, 억 단위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물가에 대한 착시 효과 때문에 이 집 가격도 갑자기 착시 효과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뭔 사례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작년 최근 사례. 삼성전자 주식이 막 2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싸다 느껴서 뭐 했냐면 이걸 다시 50분의 1로 쪼갰어요. 5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됐죠. 그래서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 했었던 건데 뭐 물론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게 떨어지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든 주식값이든 물가든 임금이든 뭐 다 올라갈 수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왜? 착시 효과.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건데요. 그 물가가 참고로 야금야금 오르는 거는 경제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격, 그 돈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인건비가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문제인 거겠죠. 천천히 오르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 국가들의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물가가 폭등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폭등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폭등하고요. 물가 폭등하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부동산, 물가, 인건비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려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물가가 폭등을 하면 인건비가 가만히 있을까요? 나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값이 오르고 생활 물가가 올랐으니까 사장님한테 월급 올려달라 그러겠죠.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럼 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서로 서로. 갑자기 폭등해 버리니까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갑자기 물가가 막 막 하루 단위로 팍팍팍 올라가는 형세 있잖아요. 옛날에 독일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랬었고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그러고 있었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건지는 국가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냥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잖아요. 심장 수술을 한 다음에 이식 수술 한 다음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 이제 차도는 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경과를 지켜봅시다.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어. 예상법이 바뀐 거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다 바꾸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끝인데,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정말 국가가 원하는 대로 1000분의 1로 딱 떨어지고 나서 그대로 물가도 안정화되고 될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어딘가서 갑자기 튀어오른다든지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버린다던가 이렇게 될지는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제 하면 좋냐? 물가가 안 오르고 인건비가 안 오르고 부동산이 안 오르는 시기, 경기적으로 아주 불황일 때 해야 제일 좋아요. 언제 했으면 되냐? 2008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했으면 괜찮았었어요. 예, 그때는 부동산도 하락했죠. 뭐 물가도 하락했죠. 인건비도 안 좋았죠. 근데 이때 이걸 터트려서 사람들이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도 막아주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메꿔줬으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른 상태였고요. 뭐 올해는 좀 안 올랐다 치더라도 인건비 많이 올랐죠. 그쵸? 물가도 이제 곧 오르기 직전일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걸어버렸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방식이 문제인데 어떤 썰이 나오고 있냐면 일제시대 때 방식을 쓰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에다 은행을 차려서 화폐 개혁을 했죠. 이제 조선의 돈을 새로운 돈으로 바꿔줄 거니까 이 은행으로 와서 싹 다 바꿔가세요. 근데 기한 안에 안 바꾸면은 다 사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화폐를 한번 개혁한다는 건 뭐냐면 개혁을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금융권을 다시 손에 쥐겠다. 금융의 파워를 다시 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돈이 나오면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고 발행을 해도 돈이 자꾸 어디로 사라져요. 어, 분명 내가 찍어낸 100건 100인데 시중에 도는 건 50밖에 안 돼. 50이 어딘가로 사라졌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꽁쳐놓는다는 거예요. 금고에 넣던 현금을 지갑에 넣고 있던 마늘밭에 묻어놨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불법 자금, 네. 불법 사설 토토, 명동 사채업자 아니면은 뭐 어디 정치 은닉금, 기업의 어떤 비자금 이런 형식으로 다 보관되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정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의 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통제가 안 되는데 신권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 파워를 다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인가 한번 이걸 했었어요.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 단위를 이제 화폐를 싹 다 갈아엎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실명으로 해야 교환을 해줬었고, 뭐 진짜 어쩔 수 없다, 익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또 일정 액 이상 넘어가야 된다. 돈이 이제 교환하는 돈이 액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일정 액 이상부터는 너는 현금으로 못 줘.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 주식으로 사두면 그거는 인정해 줄게 이래가지고 수많은 지하자금들이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업 주식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뭐 반도체를 하고 가전제품으로 뛰어들고 자동차 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 돼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썰은 뭐냐면 익명으로 나오는 거 익명으로 다 교환해주겠다 무제한으로 이거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그럼 지하 자금들이 한번 싹 다 다시 세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하 자금들을 싹 다 다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하 자금을 다 이해해주겠다. 그럼 뭐냐면 지하 자금보다 더 나쁜 지하 자금. 말할 수 없어요. 예, 말할 수 없는 자금이 있는데 명동의 사채업자 기업의 은닉금, 비자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어떠한 정치 자금의 형태들도 익명으로 교환이 되더라. 예, 예, 그런 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예, 무제한으로 교환이 됐을 때 벌어질 일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좀 교체했으면 좀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실명제로 해야죠. 금융실명제인데 돈을 화폐를 교환하는 것도 다 해야 된다 이거고 역으로 해도 안 좋아요. 역으로 해도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자 화폐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인당 1억 이하까지만 해주겠습니다. 1억 이상은 다 예금으로 박으세요. 그리고 1억 이상으로 예치된 돈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관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자율성을 또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그널이 안 좋죠. 뭐야 이거 왜 개인의 돈을 왜 국가가 은행에서 묶어버려? 그쵸? 그럼 그것도 안 좋아져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좋고 저렇게 해도 안 좋은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해? 생뚱맞게 가뿐싸인 거예요. 가뿐싸. 금융적으로. 지금은 아니잖아. 이건 거죠. 분위기 안 좋을 때 탬버린을 치는 거지 지금 막 발라드 막 열심히 부르는데 갑자기 거기서 탬버린을 막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 설명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그래서 뭐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말은 쏙 들어갔지만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로 다 구성해보고 어느 정도 이 가능성, 어떻게 튈지 모르는 가능성들을 봤더니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 지금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 성공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만 시도해보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뉴스에 나올 때는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보시면